안녕하십니까.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 받아보셨죠? 저 충남 회원분들. 그런데 제가 뭐냐면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보내드렸어요. 대신 여기서는 나눠놉니다. 141편에는 고양시, 142편에는 파주시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양시 그러면 배드타운이죠. 자, 일기 신도시 7군데 중에서 배드 신도시로 이제 그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당 일산 신도시의 대명사임에도 이거 된 거는 결국은 판교의 테크노밸리 때문이죠. 이거를 고양시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77번 이게 77번 뭐냐면은 자유로입니다. 일로 지나가 보신 분들 아시지만 고양시하고 사이가 넓죠. 그 안에 110만 평을 개발을 하고 지금 여러분 장항 IC 있는 데로 가다가 왼쪽 좌측편을 가보면 일산 신도시로 하면 봐보면은 지금 다 철거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토지 보상 지금 나가고 있고 거의 종료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배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고양시예요. 그래서 고양시를 이번에는 뭐냐면 여러분 고스톱 칠 때 완고 올 거냐 투고 올 거냐 쓰리고 올 거냐 그래서 완고 위험이 낮은 지역이죠. 요거를 거고 투고 조금 위험이 높죠. 쓰리고 이건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이죠. 그 대신 성공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해서 완고, 투고, 쓰리고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장항동 주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완고일 때가 창릉 신도시 주변이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문봉의 또 설문 IC 주변죠. 요게 이제 비도시 지역의 대명사죠. 여기를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검색을 치면 김포관산이라고 한번 검색을 쳐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떠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건 벌써 이미 공개를 우리 회원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지만 이와 같은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건 처음인데 공개를 해드릴게요. 고양시에도 없는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바로 김포관상간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게 되는데 여기서 IC가 어디 나오게 되는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선 역사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북부권의 다음으로서 이쪽 지역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 뭐냐면은 시장이 현재 어렵죠. 며칠 전에 음마가 20억이 깨졌다. 31평형, 그 전용 23평. 그래가지고 그런데 22억 3억까지 나갔던 건데 20억이 깨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예전에 우리는 땅꾼 대학에서 토지만 전문으로 하지만은 금년 2022년 3월 달에도 분석해드리고 8월 달에 분석을 해드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잠깐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 자료 그대로, 옛날이 아니고 금년에 강의했던 자료 그대로죠. 3월달 자료, 8월달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또 그 다음에 강남은 결국은 어디를 봐야 되냐? 우성을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자 대치우성, 개포우성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그래서 과연 현재 평당 1억의 대명사인 대치우성이 25억까지 떨어질 거냐 27억까지 떨어질 거냐 아니면 시중에서 예측한 대로 30% 다운이 된다면 20억대 초반까지 갈 거냐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본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또 그거에 대한 얘기 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게 있느냐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래 놨고 자 고스톱을 이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원고 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투고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쓰리고 간이 배바깥으로 나온 사람. 보통 이런 얘기하죠. 그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보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원고할 지역이죠. 그럼 그거 하기 전에 고양시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도시 지역이야. 근데 그린벨트가 있는 도시 지역이에요. 이건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용도 지역이 비도시죠. 보통 얘기하는 농촌 지역이에요. 여기 대명사가 문봉 설문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원고냐 어디가 투고냐 그 당연히 여기 장항로 그 자유로 주변 장항동 있는 장항 IC 있는 데가 당연히 1순위죠. 그래서 여기가 원고할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제 봐보자 이거요. 자, 봐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3점짜리 원고hol죠. 자유로 주변. 투고할 때가 창릉 신도시 교외선 주변 지역, 여기 투고할 지역이에요. 3고할 때가 설문 중산지구 주변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러고만 강의하죠. 여기서 저는 지번까지 들어갑니다. 지번까지 들어가서 뭐 해당 지번 아니에요. 해당 지번 주변 지역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죠. 원골 지역. 그래서 자유로 장항동 주변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공단, 옛날에 공단이죠. 산단이죠. 근데 이제 산단이 테크노밸리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 어디 장항동 있는 데에는 장항 공공주택뿐만이 아니고 장항 테크노밸리까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 여기 경제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이에요. 여러분 송도 들어보셨죠? 청라 들어보셨죠? 영종지구 들어보셨죠? 이게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고양시에서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장이 이걸 해놨는데 이달 아니면 12월 달까지 이거를 결정하는 데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고양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이 돼 그러면 신청은 800만 평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 근데 고양시가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300만 평으로 가라 500만 평으로 가라 얼마로 가라라고 결정이 됐다라 그러면 고양시는 날개를 답니다. 알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110만 평 그대로 개발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고양시의 앞으로 미래를 가늠할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경제자유, 이걸 J라고 그러는 건 장항, S라고 그러는 건 송포, D라는 건 대화예요. 그래서 JS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김문수 장관 때 원래 최초로 경기도지사 때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JSD라고 해서 이걸 해놨는데 이번에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승부수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장항공공 이쪽으로 해서 테크노밸리까지 공공주택하고 해서 110만 평을 개발을 한다 이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개발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일산 신도시예요. 이 앞에다가 개발한다. 그럼 뭔가 나오잖아요. 판교를 보면은 지금 얘기한 분당에서 판교 고속도로 주변 인근 그래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쪽에다가 841만 평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하여간 금년까지 2022년 12월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또 고양시 또 다뤄보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거가 아니어도 바로 테크노밸리 단지가 나온다. 이게 테크노밸리 단지예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장항공공이냐 경기방송용량센터냐 K팝 라이브 센터냐 이거 이제 CJ에서 조성하죠. 그 다음에 일산에 테크노밸리를 갖다가 하냐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착공연도 그 다음에 준공연도를 했는데 이 자세한 자료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이쪽이 지금 얘기한 전체를 840만 평 안에는 일부는 창릉 신도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역세권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 정부에서 결정할지 모르지만 결정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자유로변에 한강변에 110만 평은 그대로 개발한다 라고 보셔라. 이게 바로 이거죠. 이게 여기 면적. 이게 면적. 그 다음에 자 이런 강의 30만 원으로 평생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충남배 맨날 책 들고 오기가 귀찮아서 다음에 오셔서 땅꾼대학을 한번 메인 카페가 다음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항공공이 뭐있냐? 바로 충남이라고 우리는 교재 안에는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이게 일산 테크노밸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보상 재결이 나가고 있어요. 테크노밸리에. 이게 바로 판교의 테크노밸리 TV단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면적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0만 평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다가 또다시 경제자유구역까지 된다라고 그러는데 난리 좀 한참 또 난리가 날 거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이게 방송 영상 밸리 CJ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고월 지역으로 보자. 이게 벌써 22쪽이에요. 22쪽. 이게 신축과 구축의 대결은 신축이 구축을 리드를 하죠. 리드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뭐야? 시장이 거꾸로 들어갈 때는 리드했던 재건축, 재개발이 타격이 있고 신축 아파트가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미 강의해드렸잖아요. 주택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창릉 신도시를 갖다 염두하고 분석을 하자. 그런데 이 창릉을 분석할 때에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천원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여러분 유명한 그린벨트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린벨트라고 그러는 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없어요. 그린벨트를 들어가서 이게 무슨 용도 지역이야 찾는 사람은 진짜 바보야. 땅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자연녹지 지역으로는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중에 단 하나 허용하는 거 있어요? 안 돼요. 임시 방편으로 그걸로 해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볼 때 그린벨트가 없는 도시죠. 그린벨트가 있는 도시죠. 아예 비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그린벨트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린벨트 여러분한테 늘상 강의해 드렸죠. 그린벨트 볼 때는 이게 춘향이 동네에 있는 땅이냐, 이게 이몽룡이 동네에 있는 땅이냐, 이게 변사또 동네에 있는 땅이냐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여러분 분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선에서 쭉 나가게 되면은 교회선에서 어디 가니까 벽제역까지 그 넘어가면 일ong역으로 들어가면 양주시로 들어가니까 거긴 그린벨트 아니에요. 그럼 그 그린벨트에서 자 역세권 개발이 새롭게 관산역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 땅은 저 춘향이 땅이다. 이 땅은 저 몽룡이 땅이다. 이 땅은 무슨 땅이다 그러는데 거기 가다가 있는 강강술래가 유명한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였다가 이몽룡이 땅이 해제되면서 강강술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료를 보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현천 공공주택지구는 창릉 신도시에 있는 레미콘, 신도시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하는데 이게 반대가 너무 세서 이거 아마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은지구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공역세권이죠. 자, 아까 얘기하는 장항지구에서 장항제 테크노밸리에서 어딥니까? 능곡 사이에 또 위에 올라가 능곡 사이죠. 이 사이에 대공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오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고 빨리 보류를 갖다가 해버리는 건 뭐냐면은 고양시가 개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왕자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관리 역세라고 그래요. 16개 역사를 관리하는 게 주변의 역을 관리하는 게 이게 대곡역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역이에요. 개발 가치가 높을 것 같으죠. 현재는 개발 가치를 보류해둬라 이거예요. 왜냐? 여긴 철도청에서도 개발을 빠졌어요. 고양시에서도 개발할 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류해둬라 라고 그런 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몽룡이 동네냐 춘향이 동네냐 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스크로 봤을 때 어디에 장항공공은 리스크가 하나뿐이 없어. 대공역세권은 3개야. 창릉 신도시는 오히려 2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 보셔라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쓰리고 할 지역이다. 쓰리고 할 지역은 뭐냐면 문봉, 교회, 장항 공공주택지구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문봉지구라고 그리는 건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뭐냐면 김포 간산간도로 358번 도로예요. 여기에서 가장 아직 IC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3개가 나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야동 역세권이다라고 그러는 거고, 야당이니까는 야당동이죠.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저는 이제 요거를 뭐냐면 중산이라고 그래놨어요. 왜냐면 중산지구 98번 도로 여기에서 만나게 돼서 IC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문봉에서 3군데 IC가 나와요. 이 도면은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정을 해드리죠. 이 자료는 거의 저만 갖고 있을 거요. 그래서 오늘 공개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 이제 자세한 지번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만 보시고 여기서는 저걸 안 해드려요.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이게 그 내용인데 여기는 인터체인지가 여기 해서 3군데가 나온다. 간단하면 이 도로가 뭔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주 신도시 아시죠? 파주 신도시를 처음 진입하면, 자, 이게 파주 신도시야. 처음 진입하면 맨 밑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큰 데는 8차선이야. 이게 저기로 가게 되면 끝 지점으로 가게 되면 아마 6차선 정도 될 거려. 그리고 도로가 끊겼어. 그러면 이 도로를 어디로 연결해야 돼? 1번 국도. 여러분 통일로 들어보셨죠? 여기하고 연결하는 게 이게 김포 간산간 도로예요. 상대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니까 교통 이게 4차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한테다가 이제 보시기 바란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 야당리까지는 여기 파주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산지구, 그 다음에 문봉지구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냐? 지금 얘기한 고양시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뜨면 정보가 빠르다 그러는 사람은 이것뿐이 안 떠요. 우리는 이런 자료는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가 보셔가지고, 그래서 파주 구간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 파주시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주시가 파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청남에는 여러분 자료가 있죠. 이번 자료에 이게 올라왔어요. 2022년 2월 16일에 소유자 불명에 대한 공시송달. 벌써 작년 5월달에 수용 재결 열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제가 최근에 안 가봤으니 공사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지금 얘기하는 포상해가지고 재결까지 나가고 있는데 공사를 파주 구간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구간은 파주 구간은 시작을 하고 여기 구간은 이제 고양시에서 곧장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고양시 구간이에요. 고양시 구간은 자 협의 보상에 대한 공고가 나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고양시 구간은 2025년까지 만들어 주겠다. 요게 제가 갖고 여러분한테다 공개할 도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인터체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야당 IC, 중산 IC, 문봉 IC인데 이 파주시 구간은 결정고시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옵니다. 나머지 구간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실시 설계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라 이런 얘기예요. 야당 진출로 그 다음에 요거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투자 등급을 해서 높은 등급이냐 중간 등급이냐 낮은 등급이냐 해놓고 순환철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교외선이죠. 여긴 대곡 소사선이죠. 요건 소사 원시선, 수인선이죠. 분당선이죠. 요게 8호선 연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지만 별내에서 별가람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름도 없는 탑성역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이름 없잖아요. 수도권 전철에도 안 나오잖아요. 왜냐? 의정부 경전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역이 어느 날 세계 역사를 바뀐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만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교회선을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GTX ABCD 노선을 전부 연결하는 수도권, 우리가 수도권 철도에서 보면 제2호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얘기, 교회선 일지 얘기, 교회선 일지 얘기를 다 보면은 현재 2024년인데 요게 202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장 공약을 볼 것 같으면 관산역하고 고양역을 신설하고 있는데 고양역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런데 관산역은 100% 된다고? 100%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90% 이상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보고 이 자료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세요. 의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자료 갖다 보시고 자, 땅을 론 모델을 갖다가 해놨는데 자, 요 투자 선견 지명 요거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린벨트 얘기했던 이런 강의 내용이 있고 집단 칠학지구가 있고 그랬는데 자, 1, 2, 3번에서 보면 대곡역, 대정역에 여기는 춘향이 동네, 목룡이 동네 그 다음에 여기는 원동역 주변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춘향이 동네, 변사또 동네, 목룡이 동네를 찾는 방법이 있죠. 요거 찾는 방법은 이거는 단 한 군데뿐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 보시고 이게 관산동안이에요. 여기 역사 안 생길 수 없어요. 서울 고양시 시장이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아니면은 누구야 시의회 의원이든 누구든지 공약을 걸어요. 그래서 걷는데 이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 갖다 다 올려놨죠. 해설. 그래 여기 해설 관산역 여기 있는 춘향이 동네는 어디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사마역이에요. 사마역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벽제역 다음에 이령역 사이에 고양역이 생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국토부에서 여기 장흥 공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긴 6,000세대 약 10,000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역을 안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데 기존 철도 교회선 가는 데다 역사 하나만 지으면 돼. 그게 사마역이에요. 제가 이름은 뭘로 지을 줄 몰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마역의 지번까지 다 올려놨잖아요. 장흥역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하게 이게 지금 얘기하는 장흥 공공이에요. 근데 여기가 삼성지구, 지축지구, 여기 은평뉴타운에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 넘어야 행정구역만 양주시지 생활권은 고양시 은평구예요. 이렇게 되니까 고양시하고 서울 은평의 생활권을 다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투자 순위에서 너무 깊게 나가는 거는 저거에서 회원 여러분들 다 지번까지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거는 도면을 그냥 넘어간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